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작은 사무실. 내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들의 공간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평범한 이 책상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 공간에서 사장님 공간은 얼만큼인가요? 제 공간이요? 네. 요만큼이요. 네? 요만큼. 어느 정도요? 이렇게 4분의 1. 한 평에 그 갑니다. 평이 가로개로 3.3입니까? 3cm. 3평 될까나? 책상 하나 이 어떤 이에겐 삶이, 또 어떤 이에겐 꿈이 담긴 작은 책상 하나. 그 작은 공간에서 1인 다역의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1인 사업가들. 창업에 도전하는 그들, 한평의 CEO를 만났습니다. 동대문 쇼핑가가 지척인 이곳에 소자본으로 창업을 꿈꾸는 초보 사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공동 사무실입니다. 돈은 두 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했죠. 일한 거 반, 일한 것만 투자 반, 부모님이 투자 반, 일한 거 반. 그냥 특히 지금 추세가 너무 5분에 막 인터넷 쇼핑몰이 7개를 열고 7개를 망하는 추세래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라는 두 청년은 새벽 도매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창업 비용도 마련하고 경험도 쌓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계약하셨어요? 네. 몇 번째 바뀌는 거예요? 원래 여기 계셨다가 한 번 나가시고 한 두 번째 정도? 안 바뀌어야 좋은 건데요. 네, 친해질만 하면 가시고 친해질만 하면 가시고. 그 집에 있는 거.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만큼 동업으로 부담을 나누며 사업 기반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이 공동 사무실은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초보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달 25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1인용 작업 공간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석 달 됐다는 여성 의류 사무실.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셔서 그런 제가 보기엔 약간 가위질 게 아 이게 너무 뻑뻑해요. 끈끈이가 묻어서 아직 긴장해서 그래요. 아 원래 되게 포장 잘하거든요. 패션 관련 학원에 다니며 1년을 준비한 끝에 시작한 창업이지만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보고 듣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여물지 않은 손끝은 정성으로 대신합니다. 여기서 쓰는 말로 지인빨이라고요. 오픈을 하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개월쯤 되면은 지인빨도 끝나고 오픈빨도 끝나고
회원수는 늘지 않고 매출도 나지 않고 그래서 3개월쯤 되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 저기 된 거야? 걔 뭐래? 제법 그래서? 분주해 보이는 또 다른 사무실. 아 여태 안 보낸 거야? 그럼 다른 애 맞는 거야?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사업에 뛰어든 20대 소연 씨와 고3, 중3 두 아이의 엄마인 40대 태숙 씨가 이 쇼핑몰의 공동 사장님입니다. 예쁜 거 지금 입고 나올 건데. 이들은 각자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6개월 전에 힘을 합쳤습니다. 한 1인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당장 이렇게 물건 사입비 이런 것보다도 뭐 자기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매출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지 저희는 동업을 하니까 900만 원씩 내서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데 비해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관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쇼핑몰이다 보니 고객이 일부러 찾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 주문 들어왔을 때 이게 생각 좀 나세요? 그런 생각납니다. 하나 포장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넘었지. 왜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처음에는 계속 클릭만 했죠. 정말 주문인가? 정말인가? 취소하지 않겠지? 괜찮을까? 빨리 보내줘야겠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나를 믿고 주문을 했을까? 첫 주문에 벅찬 감동이 희미해지기도 전에 하루하루 주문량에 울고 웃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많을 때는 엄청 많죠. 한 업체만 해도 몇 개 해야 되죠? 300개, 500개 그렇게 나가는 10개 미만 나가는 공동 사무실이다 보니 택배 물량만 봐도 쇼핑몰 매출 실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간도 조금 좁은 것 같고 막 노출이 되잖아요. 상품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으니까 노출도 되고 막 경쟁도 됐는데 막 옆에 분이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퇴근 안 하면 저도 막 안 하게 되고 물건 막 저보다 많이 나가면 저도 열심히 하게 되고. 택배 마감 시간이 임박한 저녁 무렵 각 쇼핑몰에서 쏟아져 나온 상품들이 고객들을 찾아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300여 개의 책상에 1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이 공동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4~5천 개의 택배가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다른 이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 공동 사무실도 한산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어떤 이는 고객에게 보낼 물건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고객들의 주문을 확인하며 컴퓨터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새벽 시장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을 적게 투자한 만큼 사장 겸 직원의 역할을 두루 소화해야 하는 한평의 CEO들. 동업을 선택한 그녀들은 혼자서 감당하던 많은 일들을 나누어서 처리하니 일의 능률도 오른답니다.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아 그래요? 더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옛날에 여기까지 쌓여 있었어요. 나 근데 찍었잖니. 보여드릴게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것만 나가면 좋겠네요. 이런 것만. 이렇게 하진 않겠죠. 기분 좋아서요. 기념으로. 몇 개나 들었는데? 그때가 120 몇 개였어. 130개 정도? 그지?
연핑크 245. 그리고 해외 배송이고요. CH라서 넣어주세요. CH. 저분 팔찌 연핑크 30. 230?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두 개인데? 235가 들어왔네?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아닌데? 핑크 아닌데? 네, 바닥에 있는 건 뭐예요? 오. 아이비가 저기다 뭐 하는 줄 알았어. 잘못 들었다고 말해. 도움이 되시네요. 도움이 돼요? 네, 많은 도움이 되시네. 이거? 네. 잘 될 때는 하루에 100개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는 이 쇼핑몰은 이제 200개 매출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상품 배송 준비가 끝나기가 무섭게 샘플 보따리를 들고 촬영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제가요. 참 부끄럽군요. 누가 볼까봐. 저희 이렇게 꽁꽁 숨어서 찍어요. 일주일에 2번 신상품을 촬영해 선보이는데요. 모델도 촬영도 모두 두 사람 힘으로 직접 해결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고소해 주시죠. 찍어주세요. 너 저번에 찍었을 때 네. 여기서 너무 많이 잘랐더라. 발목이요? 응. 요 정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가볼게요. 좀 답답시렸던데. 직접 신어보고 살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사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발 조금 앞으로요. 네. 네. 정면. 무심한 45도. 네. 45도 이제 잘하지. 네. 그리고 대기까지가.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상품 촬영은 처음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마추어니까 얼마나 웃겨요. 저희가 포즈를 못 취해서요. 신발 이거 다 연습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많은 변화와 연습 끝에 왜냐면 신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 어렵고 손 많이 가는 일을 혼자 다 하려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 시각 다른 스튜디오. 한 나이 지긋한 사장님께서 셀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거울까지 동원하시는 걸 보니 아마도 혼자 촬영하실 요량인가 본데요. 남의 손을 빌리면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가깝지 않나? 너무 멀지 않나? 괜찮은데? 맨 처음에 보타이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은 고객들을 위해 타임에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만드셨는데요. 어때요? 잘 접어졌죠? 이렇게 매는 겁니다. 뭐 누구든지 다 쉽게 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공동 사무실의 최고령 사장님이지만 동영상 편집까지 혼자 힘으로 뚝딱 해치우십니다. 회사원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고 뭐 다시 또 회사에 또 들어가기도 했고 또 뭐 창업도 해봤고 백수도 꽤 오래 했고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일 죽고 매일 산다. 그 말의 의미는 매일 새롭게 산다. 젊은이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그가 믿는 건 지난 세월의 경험입니다. 젊은 사람한테야 못 따라가죠. 그 친구들 3걸음 갈 때 2걸음만 가도 되고 그 친구들 두 걸음 갈 때 1걸음만 가도 되는데 그렇게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으세요? 더디게 가려고 그래요 또.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나이에 뭐 좌절을 느낀다는 건 참 생각하기 끔찍한 일이니까 기대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자. 어떤 이는 쇼핑몰로 억대 매출을 올려놓으라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박이 꼭 로또 같은 행운에만 있는 것일까요? 어제 계약서를 작성했던 두 청년이 간단한 짐을 꾸려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옆 사무실의 빈 책상도 제 주인을 찾았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신 거예요, 입주? 네,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8년 전 명예퇴직 후 첫 출근이라는 이명섭 씨. 여성 의류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맨날 놀았기 때문에 나가기는 바라는데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예전처럼 뭐 직장 이런 쪽을 갖다 원했는데 저는 직장 쪽에서는 받아주기가 힘들고 어차피 해봤자 뭐 경비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2년생 50살이거든요. 지난 8년간 아내가 가장의 짐을 짊어지는 동안 그는 아내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깥 세상은 정신없이 변해갔고 그의 망설임의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사무실 밖에 마련된 단위 책상 위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장 물량으로 보나 작업 속도로 보나 꽤 자리 잡은 업체인 모양입니다. 좀 잘하죠? 네. 많이 시작되셨나요? 저는 1년 정도 큰 쇼핑몰에서 일했었어요.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지만 자신의 쇼핑몰을 이끌어오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에 왜 인터넷 쇼핑몰 하면은 사진 찍고 작업해서 올리면 무조건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하나는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나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올렸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나갔을 때 그때가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폐업률이 높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6개월이 고비라는데요. 1년을 무사히 버틴 그녀는 더 큰 꿈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저녁 시간. 교복 차림의 한 학생이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녀는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수능 공부에 매진해야 할 고3. 그러나 대학 진학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남들 학원 갈 시간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엄마가 너 무슨 쇼핑몰이냐 공부나 해라 이러는데 엄마도 제가 공부가 아닌 거기 때문에 쇼핑몰로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용돈은 안 탔으세요? 네, 용돈은 제가 타서 쓰진 않고요. 대학 번 돈으로 쓰고는 있어요. 교복 차림의 어린 사장님을 지켜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떨까요? 당차다? 왜냐면 솔직히 그때는 되게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데에 되게 학생들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친구는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어쨌든 사장님이고 이 쇼핑몰을 꾸려나간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저는 진짜 매출이 되게 부진하거든요. 여기 나래 친구는 보면 되게 장사를 되게 잘 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마이너스를 헤어나지 못하는 쇼핑몰처럼 혹여 자신의 인생 또한 마이너스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녀는 지금 벼랑 끝에 선 듯 불안합니다. 밤이 늦은 시각. 새벽 도매시장에 다녀오는 중년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송이야, 여기 아빠 방이야. 이 늦은 시간에. 예. 그래도 오늘은 빠른 건데요? 또 제가 좀 삶이 바빠요. 애기가 4명이 돼갖고
예. 몇 살 몇 살이에요? 큰애 13살. 그다음에 이제 10살, 6살, 그다음에 이제 8개월 된 8개월 된 애기. 대가족이시네요. 예. 많이 못 팔아요 지금. 아직 지겠어요. 얼마나 파셨어요? 오늘 이번 달 들어서 처음 5개 남겼어요. 어떻게 대가족? 어차피 직장 다녀도 뭐 직장 다녀도 뭐가 목 내놓고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제가 키울 수 있는 꿈이 있으니까 계속 해나가면 뭔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직장 생활 수준을 할 것 같아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제법 잘 나가는 건축 설계사였다는 그는 대가족의 생계를 걸고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등교 전 새벽 시장에 다녀왔다는 나래양이 출근했습니다. 얼마나 샀어요? 네? 얼마나 샀어요? 엄마 오늘 못 샀어요. 왜요? 시장에 물건이 별로 없어서요. 내일 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사요? 네? 저 오늘은 3시간 정도죠. 오늘 보낼 물량은 몇 벌이에요? 오늘 보낼 물량은 3벌? 3벌이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과 고객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까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일어나 학교에 가는 또래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찌감치 오늘 물량 배송을 끝내고 다시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다시 고등학생이 됐네요. 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대학 문턱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래양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 경험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쌓고 있습니다. 새벽녘 만났던 육근호 씨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4명. 4명이요? 우리 다 동기예요. 같은 학원 동기. 다 이렇게 다 동기. 어떤 학원인데요? 요런 거 그러니까 그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기수예요. 몇 개나 가는 이제 깔지도 않더라고. 추천 돈 들고 말이야. 우리한테는 뭐 음료 사라고 난리를 치놓고 지는 좀 팔리니까 이제 숨기고 배송도 공개를 안 하려고 몰래 포장해서 우리 아무도 없을 때 딱 가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원래 보내는 게 아니고 남들은 많이 보내는데 나 혼자 하나 보내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내가 몰래 와서 그냥 하나 이렇게 받아서 보내는 거야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 뭐가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냐면은 그렇잖아요. 산길 같은데 그런 외로운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힘들고 지치고 또 무섭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좀 중간에 끌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뭉쳐있다 보니까 그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형님은 건설 쪽에서 아주 날리셨던 분이시거든요. 책을 한 몇 권 쓰십니다. 얘기 들으면. 사연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뭐 나이 40 넘으면 다 사연들 그만큼 있죠. 없겠어요.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보정된 수입을 포기하는 일이 어디 쉬웠을까요? 그러나 그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준 아내의 정성이 쇼핑몰에도 통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분은 편지한 거 아내가 고객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담아 쓴 손글씨 편지가 쇼핑몰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설회사 했을 때는 건물 외관만 보고 아 저기는 뭘 썼구나. 지금은 이제 다니면 거의 변태처럼 이제 사람들 등만 봐요. 등만. 그래서 새벽에도 계속 돌아다녀요. 새로 나온 게 뭐가 있고 뭐가 많이 팔리고 이렇게 보면은 도매상들이 보면 바쁜 집 있고 안 바쁜 집들이 있거든요. 바쁜 집 가갖고 이렇게 봐요. 뭐가 많이 나가나. 그리고 이 개인 쇼핑몰이나 오픈 쇼핑몰에서도 1등 하는 분들, 선두주자들이 뭘 많이 파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이제 그걸로 채워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눈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점점 삶의 안락함을 찾기 쉬운 나이. 그러나 도전하는 중년 육근호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입주 이틀째 접어든 이명섭 씨 사무실. 어제보다 살림이 조금 늘었습니다. 사무실 밖에까지 살림이 나와 있는 중년 부부의 사무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살짝 걱정이 앞섰는데요. 젊은 여성 고객의 취향에 맞춰주시는 센스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상담하는 아가씨들 했던 거 보고 그대로 이제 기능을 배워가지고 이제 다 치준답니까. 딸들 나이에 고객 마음을 얻기 위해 적잖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했다는데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들의 오랜 습관도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 연구하신 거예요? 네, 나름대로요. 좀 예쁘게 좀 그런 식으로 좀 너무 노소가 있으면 안 되죠. 뭐 다잖아요. 다 시세들 하는 일인데. 아날로그적인 손글씨 편지와 덤이 오가는 인터넷 쇼핑몰. 크고 비싼 물건을 팔아야 부끄럽지 않은 경력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 양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고 뭐 인생에 리드미컬한 그런 그게 맛이 있어야지 사는 맛도 있잖아. 뭐 전국에서 뭐 내대안으로 드는 그런 것도 했고. 유통적으로 제가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많이 해보고 성공도 많이 해보고 이러는데 뭐 인생사가 내 욕심에 사람이 크게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하다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져 버리지.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후회는 안 해. 그 인생이 너무 둘이가 있으니까 둘이 미군자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좀 있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더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런 맛으로 사는 거지. 한 번의 큰 실패 이후 부부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고시생이라도 된 듯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 한 청년 사장. 청춘 사업이 아닌 쇼핑몰 사업에 올인 중인데요. 며칠째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며칠째예요? 몇 달 되죠. 몇 살째예요? 8월 달부터 집에 한 2번 들어갔어요. 11월 달에 어머니 생신 때 한 번, 2월 달에 아버지 생신 때. 거기서 어떻게 주무세요? 바닥에 박스 2개 와서 대학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며 쇼핑몰을 열었던 지난 2004년 그에게도 소위 말하는 대박의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웹상에다가 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물건이 잘 나가다 보니까 밤새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박스질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도 느끼고 철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행복한데 지금 손이 다 손가락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30을 넘긴 그가 지금 되찾고 싶은 건 철없던 20대에 놓쳐버린 대박의 꿈이 아니라
겁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그날의 열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높아진 취업 장벽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전작과를 전공했다는 박원 씨는 졸업 후 80여 장의 이력서를 썼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면접 16번 떨어졌을 때는 그냥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장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오늘은 금액 없네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 작은 만한 자리라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남들처럼 출근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는 작은 사무실이 있어 주문이 없는 오늘도 견뎌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도매업자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동대문 새벽시장. 여성 의류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이명섭 씨가 창업지원센터의 코치를 받으며 처음으로 물건 구매에 나섰습니다. 도매 상인들끼리만 통하는 업계 용어를 외국어 배우듯 익히고 주의사항도 염두에 두었지만 막상 현장에 부딪히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떡해요? 결국 한 발 떨어져 지켜보던 코치가 나섰습니다. 타입을 한 번씩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익숙해지죠. 여기 신상이 어디? 지금 이게 다 신상이에요. 망설임 끝에 첫 상품 구입에 성공했습니다. 한다 그래, 이런 거라 그러지?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지? 구매한다 그래? 도매 용어를 쓰지 않을 경우 일반 소비자로 오인받아 비싼 값에 살 수 있다는데요. 가격 경쟁력은 쇼핑몰의 생명입니다. 많이 떨려요. 속이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8년 동안 그라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던 적 없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고 변변히 가장 노릇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애써 굳게 먹은 마음도 녹여내기를 수십 번.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화로불 같던 그의 마음에 불꽃이 되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아침. 밤새 들어온 주문을 확인하기 바쁜 4명의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불안과 부담의 시간 속에서도 꿈은 자랍니다. 40대는 직장을 다녀도 부담이고 뭘 해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하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끼리 이제 앉아서도 얘기해요. 6개월 후에는 우리도 요 위에다가 사무실을 80평짜리를 얻자. 우선은 짧게 6개월의 이제 꿈을 갖고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이 공간은 좀 앞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하나의 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뤄나가는 그 밑바탕이 되는 아주 소중한 공간. 조그만 방이지만 제 마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너무 큰 공간이에요. 마음속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은. 고객들에게 선보일 새 상품이 많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이겠죠. 오늘도 정신없이 셔터를 터뜨리는 소연 씨. 고객에게 친절한 사진은 이렇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됩니다. 잘 찍었죠? 우리 집에 시험을 되게 하는 그죠? 40분 안 돼서 다시 마지막 40분.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면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CEO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제 젊음의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건? 제가 여태까지 아줌마로 엄마로 산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까? 제2의 인생? 좀 거창하게 말하면? 도전이란 단어가 늘 이렇게 반짝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 본 것보다 이렇게 마네킹에다 해놓으니까 색깔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깔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해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동대문에 나가봤을 때부터 여러 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함께 노력해서 더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해요. 결국 도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그 테두리 안에서 허락된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평소 낯가림이 심하다는 혜진 씨가 지난밤 자신의 쇼핑몰 재정 상태를 공개한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좀 사서 입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자꾸 여기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제가 일단은 직접 갖고 나가면은 조금 보시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요. 고객들이 쇼핑몰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겠노라며 홍보물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작지 않은 변화이자 도전입니다. 떨리기도 하는데 좀 진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찾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표는? 네. 오늘 목표는 저 한 60개, 70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이라도 들어와서 좀 회원도 돼주시고 이렇게 좀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꿈을 키우는 한평 CEO들의 텃밭에는 지금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뿌리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